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 신돌석 장군이 태어나 자란 경북 영덕은 반봉건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연성황후 시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신돌석 장군은 일제의 만행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동지들과 함께 1896년 평해에서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의병들이 일본군의 최신식 무기를 두려워하자 신돌석 장군은 홀로 한 필의 말을 타고 창 하나를 들고는 적병들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1905년 11월 일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에게 자주적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신돌석 장군은 1906년 3월 영해 복평리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는 장군의 동생인 태범과 아버지도 함께 의병으로 활동했습니다. 영릉 의병장이 된 신돌석 장군은 깃발을 날리며 영덕을 거쳐 평해 울진까지 행군했습니다. 그러자 신돌석 장군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하면서 군사가 삼천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해 부근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그해 4월에는 울진 장관으로 이동하여 정박 중이던 일본 선박 9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신돌석 장군의 의병 부대는 동해안 일대 경북 내륙지방, 강원도 내륙지방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여러 차례 격전을 벌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때 이인영을 중심으로 전국 의병의 연합부대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신돌석 장군을 영남을 대표하는 변함청의 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돌석 장군에게도 같이 연합하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신돌석 장군은 의병 1000여 명을 데리고 양주로 갔습니다. 하지만 신돌석 장군의 의병 부대는 일본군의 저지와 방해로 합류하지 못하고 영남 일대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일제는 신돌석 장군을 잡기가 힘들자 회유책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일제는 결국 그의 목에 상금을 걸었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그동안의 전력 손실을 보충하여 다음 해봄에 재기할 것을 기약하고 잠시 의병 부대를 해산했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가족들을 산중으로 피신시키고는 동지를 모으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11월 중순에 외가가 있는 영덕 눌곡에 이르렀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우연히 옛 부하이자 외서촌인 김상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김상렬, 김상금과 술을 마신 신돌석 장군은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상금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잠이 든 신돌석의 목을 도끼로 내려쳤습니다. 1908년 11월 18일의 일이었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31살의 나이로 믿었던 사촌 형제이자 동족에게 배신당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신돌석 장군의 죽음이 전해지자 모두들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살다 간 신돌석 장군. 그의 충직한 마음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저력이 되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1907년 영국의 종군기자 맥켄지가 조선 땅에서 남긴 한 장의 사진. 멀쩡한 총 한 자루 없이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이 병사들에게 승리의 가망은 없어 보입니다. 맥켄지는 가슴을 뜨겁게 울린 이 순간을 기록하며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선의 의로운 군대, 의병. 조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민족운동 의병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그 전통을 이어와 조선시대의 양난을 거쳐 독립을 이뤄내기까지 항일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의병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조선 말기, 최익현, 이강년, 유인석 등의 의병장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은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영덕이 낳은 전설적인 의병장 신돌석의 눈부신 활약이 이어집니다. 태백산 호랑이라 불리며 일대를 평정했던 신돌석 장군과 뜨거웠던 영덕 항일운동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895년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인 의병의 봉기로 폭발합니다. 당시 19세의 나이로 구국항쟁에 뛰어든 청년 신돌석.
기울어가는 국세를 바라보며 남긴 한 편의 시와 함께 그는 마침내 창의를 결심합니다. 1906년 신돌석은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영릉의진을 거병합니다. 그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그의 부대원들은 농민부터 양반까지 다양했고 지역 유림들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받게 됩니다. 평민의병장 신돌석, 시대적 한계를 초월한 역사적인 순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와 산간 지역까지 신출귀몰한 활약을 펼친 신돌석은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울진의 일본인 거주지를 집중 공격해 그들의 어업 침탈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제는 대대적인 의병 진압을 벌이고 전국적인 의병 활동은 갈수록 위축됩니다. 그러던 1908년 영원할 것만 같던 신돌석의 신화는 현상금을 내건 일제의 계략에 결국 막을 내립니다. 민중과 함께 싸우며 조국 독립의 희망이 되었던 영웅 신돌석. 비록 불꽃 같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기상과 투호는 영덕 지역 항일운동의 유산으로 남아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탄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벽산 김도연,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에 매진하던 그는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영해 앞바다에 몸을 던져 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1운동의 열기도 이곳 영덕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3.18 영해 만세운동은 3천여 영덕 국민이 참여한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만세 시위였습니다. 종교와 신분, 나이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 되어 외친 영덕 의병 정신의 유산이었죠. 이후 만주 독립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등 영덕의 호국 정신은 1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까지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영덕을 대표하는 항일 의병장 신돌석, 그리고 수많은 애국지사들. 독립을 향해 외친 영덕의 뜨거운 함성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일명 복디미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1878년 유명한 의병장 신돌석 장군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신돌석 의병장은 1896년에 첫 의병에 뛰어듭니다만 본격적으로 그가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보인 것은 1906년 4월입니다. 이곳 복디미 마을의 주막집 앞에서 활빈당 활동을 같이 벌였던 동지들 300명을 모아서 의병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유생의병들은 대개 향교나 서원에서 의병을 일으키지만 그는 평민의병장답게 주막집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병력을 이동을 시켜서 뒤에 보이는 고래산 중턱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신돌석 의병장의 활동은 집중적으로 1906년 4월부터 2년 6개월 정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영덕과 청송, 영양 일대에서 또는 영해에서 사람과 무기, 식량을 확보하게 되면 삼척 울진 지역에 와 있던 일본인 전진기지를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모두 6차례 공격을 펼칩니다. 따라서 일본군도 신돌석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거물망 같은 토벌대를 만들어서 공격에 나서게 되죠. 그럴 때마다 다 공격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특히 1908년에 들게 되면은 이 겨울에 1월산 영역에 있다라는 소식에 6개의 체포조 팀을 만들어서 거물망처럼 쪼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신돌석은 이 모든 추격을 다 따돌립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경찰대, 수비대, 헌병대에 의해 토벌을 당한 일이 수십 차례였으나 그가 들고 나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자재용이해서 지금도 체포되지 않고 영양지방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신돌석 의병장에 대한 민중의 신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2년 6개월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밀고자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장급에는 한영육 참봉이나 백관수 주사를 비롯하여 40, 50대 유생들이